소개를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사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위원회 오늘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인사청문회. 김용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 청문회는요, 김용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청문회와 관련해 갖고 가장 뜨거웠던 거는 계엄 논란. 계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 이슈가 많이 됐지요. 그래서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때 아닌 계엄 논란. 여야 정치 공세 빌미 안 된다. 어떤 내용이냐? 오늘 김용현 그 청문회에서 계엄 준비 의혹이 주목을 받았다.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4년에 거론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얼핏 처음에 딱 보기에는 민주당이 자꾸 계엄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것처럼 보여요. 전 그런데 민주당이 계엄 이야기를 이렇게 공론화시킨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뭐 음모론이 아니고, 저것들은 음모론에 욕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공론화시키면 잘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함으로써 저것들이 딴 생각 못하게 이렇게 미리 주사를 주는 거거든요. 난 이거 그러니까 문제 없다, 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뒤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저것들이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국민들이 진짠가? 그런 생각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계엄 관련된 의혹을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는 것들, 윤석열이 입만 열면 지금 반국가 세력 발언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고, 지난 9월 1일 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딱 꺼내버렸죠. 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박선원 의원이 최근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으로 특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을 불러들였는데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하면서 계엄 얘기했냐? 라고 추궁했죠. 이거 가지고 김용현은 아주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이상하죠. 왜 경호처로 특정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을 왜 부릅니까? 그리고 왜 기록을 안 남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돼요. 해명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는 계엄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경호처로 특정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을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걸 기록을 왜 숨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그리고 이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거 똑바로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추미애 의원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한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 후보자 임명도 그 일환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용현이 정치선동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직과 여당도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서 막 총공세를 했거든요. 이거 좋은 반응입니다.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 반발을 하면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기사가 많이 나오면 국민들이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계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무사의 옛날 기무사가 전신이죠. 방첩사, 그리고 그 777 사령관, 여기가 다 같은 고등학교 지금 충암고 출신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겨레는 뭐라고 하냐? 그러나 계엄은 재적 의원 절반의 찬성을 따라 곧바로 해제될 수 있다. 우회하려면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강압적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시도하면 곧바로 정권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야당 너무 오버하지 마.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이승만 때 했습니다. 이승만 때 했어요. 이승만 때 여러분 인기도 52년도에 인기도 없었고, 그때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선거하면은 무조건 대통령 바뀌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더 해먹으려고 뭐 할 겁니까? 발췌 개헌 했다며,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을 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을 다 버스로 잡아갔잖아요. 이게 부산파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승만 때고 지금은 윤석열 다르지. 뭘 달라요? 윤석열이 지금 이승만 했던 것보다 좀 더 하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지금 거부권 이렇게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승만 했던 것들을 지금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이승만 때가 뭐가 달라? 하는 짓이. 이거 그냥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계엄은 의미 없다. 계엄해봤자 계엄할 때 이 새끼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때 가갖고 법 따지겠습니까? 이게 정말 멍청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 새끼들이 계엄 선포해가지고 지금 정말 야당을 뒤집어버리려고 작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저것들이 한마디 했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도한 짓을 못하게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공론화 시키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정치적 역공에 앞서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야당이 개헌을 말하는 거 그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언행들, 그 이상한 인사들, 구구 인사들을 계속 등용하는 것들, 비정치적인 국정 운영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제가 어저께 사무리 때 메뉴를 했지만 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가진 않았어요. 오늘 역대 처음이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윤석열이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이상한 행태들을 막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개헌할 거라고 이걸 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갖고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짓거리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새끼들인데 이 새끼가 군을 이용하지 않을 거다? 그거 어떻게 이걸 장담해?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정도로 여러분 심각하고 위험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가 민주주의가 지금 유린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흥분하니까 가뜩이나 발음이 안 좋은데 열받고 흥분하니까 발음이 더 안 좋고 잠깐 말을 더듬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좀 개새끼 열받아서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이것도 내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뉴라이트 인사들 지금 다 안 치고 있고 일본에서 역사 왜곡하는 것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절정 이거는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허용된 적이 없던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죠. 요번에 한국학력평가원 이게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는 것 같지만 한국학력평가원은요 공적인 지위가 있는 이 출판사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허접한 출판사인데 이게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했어요. 통과했어.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검정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교과서에, 이 교과서예요. 여기 보면은 표지도 골 때린 게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3.1운동. 두 번째는 연평도. 그리고 88 올림픽. 이게 있거든요. 표지로 이게 적당한가?
연평도가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표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연평도가. 이걸 이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려고 넣은 거겠죠? 근데 이게 적절한지 정말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아예 6.25를 넣지?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구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했다고 명시했다.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던 교과서들도 다 정부의 눈치를 보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다 넣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자유라는 거는 그냥 반공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반공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침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안에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은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이 반공 의식이 있는 거거든. 반공. 근데 지금이 2024년이거든요. 지금이 1950년대, 60년대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북한하고 계속 대적하고 싸우는 세계관.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북한을 언제까지 그냥 적으로만 여기고 타도 대상으로만 여길 거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을 끝없이 그냥 우리의 적으로 여기고 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김정은 남북에서 대통령들이 벌써 만난 게 몇 번이고, 더군다나 미국도 지금 북한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을 몇 번을 만났고, 트럼프 되면은 뭐 김정은하고 잘 지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교과서에까지도 그냥 반공으로 그냥 아예 그냥 떡칠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있는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라는 거예요. 이름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아주 허접한 회사예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근데 이 교과서를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승만의 집권을 독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은요, 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승만은 독재자예요. 독재자. 아니, 우리 헌법이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하고 있고 4.19 정신을 지금 개정하고 있거든요. 4.19가 뭔데? 불의에 항거한 4.19라고 돼 있어요, 헌법에. 그 불의가 뭔데요? 그 불의가 이승만의 독재예요. 우리 헌법 정신은요, 헌법 정신에 따르면 이승만은 조금 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독재자. 근데 그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으로는 평화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고 중립적으로 기술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미친 새끼들. 당시 박정희가 유신하려고 그 핑계로 평화통일을 됐거든요. 이거는 군사정권이 유신을 위한 핑계였어. 근데 그 핑계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야? 목표가 진짜 평화통일하기 위해서 유신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유신하려고 평화통일을 이용한 거 아니니까 무슨 통일하려고 유신을 해. 말이 돼? 그런데 이 교과서는요, 박정희가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분량을 확 줄여버렸고, 그리고 강제 동원이라든가 구타와 성폭력 등 구체적인 기술이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은 내용 안에 지금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면은 류 라이트의 역사 수성주의 인식이 담긴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 유죄 선고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나열하면서도 국가 책임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출판사는요, 마치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사설 입시 교재 출판사이고 출판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데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출판사의 집필자 한 명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부터가 이상하죠? 역사 연구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하고 국가 건설이나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 이 사회에 합의된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청소년 역사 교육에 쓰일 교재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교과서, 내가 그런데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오늘 사설 제목이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본의 논리, 이게 지금 일본의 논리를 가지고 온 교과서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경화라고 해요. 우경화. 이게 우경화 맞아요? 응? 이게 우경화 맞습니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우익들이 있죠. 우익들. 우익과 우익이 붙으면 싸워야 돼요, 사실. 일본 우익과. 일본 우익은 일본의 국익, 일본의 역사, 그것만 뭐 최고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짱이라고. 한국의 우익은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한국이 짱이다라고 말하는 게 한국 우익이거든? 그러면 일본 우익과 한국 우익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요. 프랑스의 우익과 여러분 독일 우익을 붙여넣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고요? 우리나라 우익과 일본 우익은요, 안 싸우죠? 서로 악수해요. 포옹하고. 왜? 너무 사후체계가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우익은 우익이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지. 그냥 이 새끼들은 말 그대로 진짜 이거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경화가 아니지. 일본 우익이 좋아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우익입니까? 이게 사실은 우익이 나쁜 거고, 그리고 국수주의, 국가주의 우리가 비난하지만 이 새끼들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우익이 우리의 이익을 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우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의 이익을 얘기합니까? 일본의 우익, 일본의 이익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경화가 아니야. 우경화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경화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씨발. 정말 골 때려요, 진짜. 근데 우리 사회가 다 이거를 그냥 우경화, 우익 그러는데 이건 우익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런 우익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익은요, 골 때려요. 세상에 이런 우익이 어딨어. 여러분, 중국의 우익들 보세요. 중국 우익이 지금 뭐합니까? 중국 우익들은요, 다 중국 거야. 김치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 뭐 다 중국 거 아닙니까? 뭐만 나오면 중국 거라는 거야, 중국 거. 중국 짱! 도묵공정! 그게 우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익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본은, 뭐, 백제의 식민지였다. 백제의 후손이다. 막 그걸 주장해야 되는 거야. 한국의 우익은.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사실 한국, 이 고대사의 국뽕이 좀 많잖아요. 한국 우익은 그런 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최고였어. 한국 역사가 짱이었어.
너희는 우리 식민지였어. 다 그래야 돼. 그게 우익이야, 원래. 구구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 우익은, 일제시대가 좋았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대한제국보다 일제시대가 더 살기 좋았어요. 그러고 있잖아, 이 새끼들은요. 독도는 우리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고. 이게 어떻게 우익입니까, 이 개새끼들. 이건 반역이지, 반역. 반역화. 우경화가 아니고, 이 반역화. 이 반역자들. 반역이야, 반역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따위 우익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끼야. 우리나라에만. 정말 이 변태 같은 새끼들. 우익이면 좀 우익답게 행동을 해라. 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차라리. 다음 이슈는요. 경향신문인데, 지금 요새 무서워요. 요새, 싱크홀 사고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영화도 있었죠, 영화. 그 차승원 나오는 영화. 차승원 나오는 영화 보면서 그냥 웃기게 봤는데, 이게 웃긴 일이 아닌 거야. 차승원과 또 여러 사람들이 어렵게, 집을 샀는데, 그 집 밑에 싱크홀 생겨갖고 집이 무너지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유튜브에 여러분 해외 싱크홀 딱 쳐보죠? 그럼 진짜 무시무시해요. 요번에 우리나라 싱크홀은 뭐 길이가 몇 미터였더라? 4미터인가 6미터인가 됐는데 외국은 어마어마해요. 진짜 무시무시해. 요번에 다행히 연희동에서 싱크홀 났는데 이 높이가 한 2미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외국 보면 싱크홀 깊이도 엄청 깊어갖고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 땅 꺼짐 공포. 대형 사고 터지기 전 근본 대책 서둘러라. 이 정부가 서둘릴 일은 없죠. 요번에 연희동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땅 꺼짐으로 생긴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대요. 중상. 저는 근데 걱정된 게 뭐냐면 2명이 중상을 입은 거 걱정이 되는데 이 2명이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았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싱크홀은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연희동 싱크홀은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틀 후에 서울 종로의 도로에서도 싱크홀이 일어났고 또 같은 날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치마 현상이 발생했대요. 부산 사상구에서도 지난달에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싱크홀이 있었고 최근 창원의 한 도로에서는 2년 연속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싱크홀은 왜 발생하냐? 원래 싱크홀은 연약한 지반의 흙이 지하수로 쓸려가거나 석회암 지대에서 석회가 물에 녹으면 지반이 무너지는 현상이래. 그래서 도시에서는 원래 싱크홀이 비교적 안 생긴대요. 도시는 싱크홀이 원래 안 생긴대, 비교적. 근데 지금 도시에서 막 생기고 있는 게 이유가 뭐냐? 뻔하죠. 땅속 개발과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기후변화로 잦아진 폭우 등으로 도시의 위협적인 지금 수준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저번 경남 진주 땅꺼짐 사고는요, 노후 폐수관 노후되니까 그 폐수관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땅에 쓸려가고 그러면서 이 싱크홀 생긴다는 거예요. 요번에 서울 연희동 땅꺼짐도 빗물 펌프장 공사, 또 미사용 상하수도관 등의 영향 때문에 지금 아닌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땅 보면은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갖고 통신관, 가스관 같은 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설되어 있거든요. 또 지금 GTX 공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의 상하수도관이 40%가 노후화됐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무섭다. 우리가 지금 길 가다가도 갑자기 이런 싱크홀 참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뭐 서울 땅덩이 중에서 그 밑에가 제대로 흙으로 덮여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다 지하철 지하망으로 지금 다 공사되어 있지. 이거 조금만 문제 생겨도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무섭죠. 사실 수도권에 있는 이 땅은요 다 비어 있어요. 꽉 차 있는 땅이 있겠어? 다 비어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표면 아래 그 정부의 지표 투과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는 그 3, 400m밖에 지금 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설은요, 정부가 이런 땅꺼짐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하고 도심 지하 공사의 안전 기준을 높여라. 그래갖고 이런 싱크홀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라. 그 말인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건 기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멀쩡했던 의료 시스템도 다 붕괴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어종이 그 국장 그 병원 오늘 가는 날이어갖고 병원 아침에 가면서 뉴스 공장을 들었는데, 뉴스 공장에 오늘 그 의사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무슨 협의회였더라? 전국 응급 무슨 의사 협의회인가? 의사가 왔는데, 그분은 아주 그냥 절망적이더라고. 끝났대. 이제 다 끝났대요. 이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대요.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됐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대요. 진짜로. 6개월 전으로, 7개월 전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대. 사실 지금까지 이 의료 시스템이 이 억지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이게 불안했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갖고 이 불안하던 거를 그냥 다 부셔버린 거예요. 불안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불안한 거를 좀 완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정비한 게 아니고, 아, 씨발, 이거 뭐야? 하고 발로 뻥 쳐버린 거죠. 아니, 부셔버린 거야, 아예. 부셔버린 거야. 다리와 다리 사이를 연결하고 있던 이런 다리가 있는데, 밑에 낭떠러지고. 근데, 이 길이,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길 있잖아요. 이렇게. 나 단어가 막 기억이 안 나. 불안한 다리가 있어. 그럼 불안한 다리가 있으면은 그 불안한 다리를 불안하지 않게 잘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다리가 불안하네? 해갖고 다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런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사무리에서는 진짜 처음부터 제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 우리가 다 이제, 다 아나키스트가 된 마음으로, 정부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정부가 없다는 마음으로 5년간 견뎌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윤석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진짜. 정부를 의존하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아파도 안 되고, 각자, 윤석열 저 새끼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다 각자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진짜. 우리가 선거 한번 정말 잘못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아니죠. 이 보수 세력들이, 이직들이 선거를 너무 진지하지 않게 병신같이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좀 반성하고 미안해해야 돼, 진짜. 그런데 윤석열 찍은 것들이 미안해 할까요? 속상합니다. 이게 오늘 4번째 이슈였고요. 5번째는
아, 정말 열받아 죽겠어요, 씨발. 기시다가 다음 달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달 초반에 온다는 거예요, 기시다. 기시다를 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기시다가 한국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오고 싶다. 그래서 윤석열이 환영한다 한다는 거야. 이 개새끼는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고 지 개인 그냥 사적인 친분 쌓는데 이용하는 것 같아. 정상회담의 의미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개새끼 그냥 지가 개인적으로 친분 생겼고 내 친구 만나듯이 어우 요번에 끝나네? 끝나기 전에 술 한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정상회담 한다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정상입니까? 기시다가 와서 뭐 할 건데? 어차피 기시다는 임기가 끝나잖아요, 다음 달에. 아, 그런 새끼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만날 의미가 뭐가 있어? 고별회담? 고별회담? 윤석열 기시다 고별회담. 물컵 반잔 못 채우면 의미 없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조만간 방한한다는 거죠. 조태열이가 어저께 KBS 나와서 뭐라고 했냐? 기시다가 한국에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언제라도 웰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6일, 7일쯤에 온다는 거죠. 기시다가 다음 달 27일 날 퇴임이에요. 근데 그 새끼가 퇴임 앞두고 한국에 갑자기 와서 뭐 하겠다는 건데? 뭐 하겠다는 건데? 아, 차라리 기시다 말고 그 다음 총리를 불러서 얘기하던가. 기시다하고 뭘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는데, 기시다하고. 진짜로 기시다 친구 그냥 이제 그만두니까 한번 뭐 쫑파티 해주는 거 쫑파티? 응? 윤석열이가 그냥 기시다 쫑파티 해주려고 지금 한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잘 먹여주고 영양시켜주고 뭐 그거 한다는 거 아니야. 야, 씨발 장난하나 지금. 그래서 KBS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기시다가 뜬금없이 오니까 아, 기시다가 혹시 지금 오려고 하는 게 뭔가 윤석열한테 선물을 주려는 거 아니냐. 선물. 왜냐면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10%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지율 엉망이죠. 정권이 위험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엄청 퍼주면서 욕들을 먹고 있잖아. 그냥 기시다가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전에 아, 우리 윤상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좀 면 좀 세워줘야지 해가지고 뭔가 선물을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KBS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조태용이 뭐라고 하냐. 선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씨발 개새끼 아주. 이게 말이 돼? 그럼 기시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그냥 온다는 거야? 뭔가 기시다가 가져오면 좋은데 가져오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이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 먹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의미가 있는데 이 미친 새끼야. 그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기시다가 와갖고 윤석열하고 서로 담소 나누고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 미친 새끼야. 아니 외교부 장관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KBS에서 이따 얘기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두 사람 우정 나누는 거야? 우정 나누고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다 뭐 그거 말하는 거야? 개새끼들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두 새끼가 만나가지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도 일본 총리에게는 이틀이나 내줄 만큼 한가한가. 경향신문 질문이 적당하죠. 양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는 미일 정상교체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성과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삼국 협력의 토대인 한일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 27일 날 그만두는
기시다가 와가지고 재확인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새로운 촌이나 만나던가? 문제는 퇴임을 앞둔 인기 없는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가지 않다는 점이다. 이게 맞죠. 정부가 과거사 해법을 발표하며 남은 물컵 반잔을 일본이 채워줄 것이라고 했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허물어진 한일 관계의 이익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윤 정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도를 나간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와 문서를 공개하고 국가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는 한일 관계가 앞으로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한일 관계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했는데 다음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왔어. 그럼 윤석열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이어가지요. 지금 일본에서 윤석열한테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지 말래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그걸 받아들여서 스미마센 미안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독도 옆에 얼정 안 하겠습니다 했어. 그럼 다음 정권 들어와갖고 윤석열 정권을 계승해서 독도 문제를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오면요, 윤석열 했던 것들을 다 상식적인 선에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럼 뒤집으면 일본은 또 뭐라고 할까요? 일본은 또 한국이 또 뒤집었다 하면서 개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그 관계가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같은 거를 정상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거든.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요, 정권 바뀌면은 더 좋아지기가 어렵다. 일본에 상식적인 총리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윤석열 때문에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게 오늘 5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6번째. 한국일보가 내놓은 사설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황당하고 지금 뭐냐면 정부 못 믿는 영끌족 30년 만에 패닉바잉 재현시키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30대 40대 중에 30대들이 집을 막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갖고 무리하게.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집값이 막 오르니까 오히려 더 하고 있죠. 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산다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있고 금리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더 오른다 그거예요. 더 오른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못 믿는, 이 정부가 지금 집값 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잖아.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각자 뭐 평가할 수 있어. 근데 평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는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맞아? 오히려 집값 떨어지려고 하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끌족들이, 젊은 영끌족들이 아니야, 지금 오히려 돈을 더 끌어당겨갖고 집을 사야 돼 하면서 지금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 바잉, 나중에 더 비싸진다는 공포 때문에 지금 집을 막 사고 있다는 거죠. 무리하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 비수기라 할 수 있는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2,783건으로 기록했다. 서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은 건 3년 만이라는 거죠. 아이고, 안 보이네.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중 아파트가 9,518건, 150%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100이면 100이죠. 지금 이렇게 집 사는 이유는 이 집에서 영원히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이 집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해서 지금 이거는
이 집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의 마음으로 한 거야. 투자의 마음으로. 이건 100이면 100%지 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에 너도 나도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영끌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들썩이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한 데다가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막차 수요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정부가 지금 계속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지금 교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집값 내린 정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 대출을 푼 책임이 크다. 여기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한 건 패착이었다. 이후 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높인 정부의 관치는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심리만 더 키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집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출을 조이는 거야, 그때는. 대출을. 그런데 오히려 더 집을 사도록 부추겼죠. 공급이 부족한데 더 사라고 부추겼어. 그래 놓고 너무 오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와갖고 쪼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지금 쪼이고 있는데? 지금 확 쪼이면은 앞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사야겠다 해갖고 막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언젠가 또 풀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끝까지 노력할 거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은 이러지만 또 집값 또 올려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부는 그동안에 정책 과열을 거울 삼아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흐르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체했던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을 재지정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정말 수도권 집값을 그냥 계속 올리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거 이거 해제했었고,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대상 같은 것도 다 그냥 해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정책에 있어갖고 분명히 집값을 막 그냥 부추기고 올리는데 분명히 한 몫을 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6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 사설이 아직 하지 않은 게 4개 남았거든요. 4개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못한 거는 여러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사람 ING, 덕이빛 10과 사무리 라이브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부터 유튜브와 동영상 편집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면은 원래 강의는 안 하는데 또 지원자들이 생겨갖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전, 베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이 좀 많이 차긴 했지만 한두 명 정도 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010-7184-4514로 문자나 연락 주시고 또 영상 편집 배우실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해 주실 때 사물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료 안 주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분 멤버십으로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사물이가 좀 지속 가능하게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좀 방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물이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지금 가입해 주지 않더라도
다 아시죠? 사물이 연속 방송 1주년. 1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26일. 그때가 사물이 365일. 연속 방송 1주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물이 멤버십 가입의 날이니까 그때는 한번 좀 사물이 수고했어 응원하시는 의미로 한 달이라도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